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도 종일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홍성 56.6mm, 대전 40.3mm 등 50mm 안팎을 기록했고 계룡산에 순간 최대 초속 16.9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내일 오전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천안과 논산 등 충남 9개 시군의 태풍 예비특보가, 그 밖에 충남 6개 시군의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는 앞으로 30에서 80mm,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120mm 넘게 내린 뒤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 곳에 따라 돌풍이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북상에 따라 충남도에 이어 대전시와 세종시도 오늘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풍에 취약한 5개 광고물이나 교통신호 등 가로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대규모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전도 피해 예방을, 대전시는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하상주차장 주차 통제와 하상도로 침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예찰할 계획입니다. 충남 세종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교섭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어젯밤 자정 무렵까지 7시간이 넘는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매달 기본급을 17만 원씩 올리는 등의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고됐던 세종과 충남 지역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등 1,900여 대의 운행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올해 대전에서만 6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결국 이런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 엉뚱한 데 세금이 쓰여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죠. 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최대 8개월간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구직 노력을 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음을 2주에 한 번씩 증빙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생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실업급여가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죠. 하지만 취업하고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 대전에서 지난 8월까지 662건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만 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이 오늘부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수사관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직접 고용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도 접수합니다. 타인의 부정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후에는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보한 고용청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오늘은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등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세종 참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은 자리에서 놀이와 체험 중심의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맞는 방향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초등 1, 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을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해 후속법 개정 등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충청남도회와 대전 MBC가 함께하는 사랑의 집고치기 착공식이 홍성군 서부면에서 열렸습니다. 35번째를 맞는 이번 사랑의 집고치기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낡고 파손된 집에서 장애인 가족과 사는 이모 씨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일 태안군 경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죽은 채로 잡힌 밍크고래가 위판장에서 3,5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몸 길이 5m 40cm, 무게는 1.5톤 정도로 58살 장모 씨의 어선 그물에 걸렸으며 해경은 작살 등 포획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육동일 대전시당 위원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육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과 대전 그리고 자유한국당 모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전의 침체와 쇠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 새 비전과 발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과 시민소통 창구인 대변인 체제를 강화하고 각 구별 선출직 지방의원들을 대폭 당직에 기용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삼포 가는 길, 장길산을 집필한 황석영 작가가 제5회 신문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황 작가를 역사의 강물 속에 서 있으면서도 쉽게 휩쓸리지 않는 치열한 정신을 지켜온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대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문학상 소설 부문에는 유빙이 녹기까지를 쓴 권미호 작가가, 시 부문에는 방백을 쓴 유은고 시인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장기간 논란을 빚고 있는 공주시 옛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오는 8일 공주 고마 컨벤션홀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1차 토론회가 열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